정부가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가 결국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특사 발표 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이 안 됐다며 그냥 제가 바보 같다고 적었습니다. 정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과 관련해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 안 되는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다. 모든 일은 제 탓이라며 오후 2시에 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등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2037년 10월 출소 예정인 최 씨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됐는데 자신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는 자필 편지를 쓰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사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80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정부가 최 씨에 대한 특사 여부를 검토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가 독일에서 귀국했습니다. 하루 뒤 검찰에 출석해 바로 체포된 최 씨는 이후 지금까지 수감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형량은 징역 21년. 최 씨가 밖에 나온 건 작년 말 척추 수술을 위해 넉 달 정도 입원한 게 전부였습니다. 수감 7년여 만에 최 씨가 옥중 자필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진보 쪽에선 정경심 씨 석방을 요구해 가석방으로 결국 출소했다면서 자신에 대해선 정치인, 여당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를 통해 회고록을 연재하는 걸 두고 JTBC와 연결된 중앙일보와 게재해 적지 않아 당황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올지 면밀히 보고 있다. 진실은 진실대로 역사에 남아야 하니까라고 썼습니다. 내적 분량의 편지는 억울하다는 항변과 사면해달라는 호소로 채워졌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을 거짓과 가짜뉴스로 못 박으면서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 복권됐는데 자신에게 가해진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최서원만 제외하고 형기 만료, 사면 등으로 모두 수형기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이제 결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글을 끝냈습니다. 최 씨의 사면 요청은 이번이 4번째. 최 씨는 지난주 대통령실로 사면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의 불명예를 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특별 사면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재임 시 공과와 옥중 생활 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온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칼로 베는 것 같은,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 때문에 밤에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먼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어 청와대에 드나들게 됐다며 사심 없이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미래재단 운영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최 씨가 재단 이사진을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후회했다며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롯데와 SK그룹이 미래재단에 낸 출연금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된 것을 두고는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고
제가 그룹 회장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로부터 불법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왔다기에 그런 줄 알았다며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없지만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평가에 대해선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체결 등을 임기 중 주요 치적으로 꼽았습니다. 정말 그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것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이거든요. 그는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을 두고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장래에 대해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며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설에 대해서도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